네, 이번 시간에는 STP의 수렴 시간 계산하는 기술들 이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렴 시간을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convergence ti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onvergence time. 이게 나중에 라우팅 할 때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convergence time. 이거 수렴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수렴이란 게 뭐라 했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장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더 링크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되면 스위치가 연결됐기 때문에 포트가 이제 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가 나서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루트 스위치를 뽑기도 하고 또 RP를 선출하고 DP도 선출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블락시켜서 전체적으로 루프가 없게 만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신이 발생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스위치들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컨버전스 타임이란 겁니다. 이 컨버전스 타임. 그래서 이런 컨버전스 타임들이 있는데 이 시스코 스위치 에서는 이것을 세이브 좀 더 짧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짧게 이거를 수렴 시간을 짧게 줄이기 하기 위해서 뭐냐면 패스트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단말이 이렇게 해서 PC를 딱 연결합니다. 딱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위치에 보면 우리가 그 녹색 계열을 돼버리면 이게 통신이 되는 거고 주황색 계열로 이렇게 주황색이 있다 버리면 아직까지 깜빡깜빡 있으면 아직 통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포트 이제 스테이트가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스위치에다가 포트를 딱 연결해 보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의 쇼 인터페이스 뭐 예를 들면 여기 F0-1번 포트면 F0-1번 포트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트 스테이트가 업으로 뜹니다. 이게 뭐 L1,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다 업이 됩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업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물리적인 얘기가 다 됐는데 이게 스패닝 트리 때문에 얘가 논리적으로 업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에 스위치들은 기본적으로 뭘 뿌리냐면 자기가 이렇게 BPD를 뿌리게 됩니다. 그럼 BPD를 뿌렸는데 얘가 스위치나 라우터 장비는 이걸 안 뿌리지 않습니까? 아니, 안 뿌립니다. 안 뿌리고 있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위치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뿌리니까 DP 포트인데 처음에 뭐냐면 리슨 상태로 들어가서 이게 다시 15초가 되면 런이 되고 그리고 다시 15초가 지나면 포워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스위치를 딱 꼽으면 꽂고 포트를 여기 스위치 연결했을 때 단말 연결했을 때는 30초 후에 이 스위치가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 요게 녹색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녹색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 이렇게 포트가 이게 이렇게 아니고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쿠아색이 됐네요. 선택을 녹색 할라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이제 변하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유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레이어 1, 2에서 다 업이 됐지만 스패닝 트리 때문에 30초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증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치는 우리가 이 STP가 동작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어떤 동작 때문에 한다 했죠? 스위치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걸 다 뿌리는 걸 뭐라 했습니까? 플러딩이 난다 했죠. 플러딩이 발생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얘는 받으면 다른 거 돌리게 되고 또 얘는 받은 걸 뿌리게 되니까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가 뿌린 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뿌리면 또 이렇게도 돌고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반시 방향으로 계속 루프가 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이 스위치의 플러딩 성질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요거 딱 없으면 루프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는 경로가 없으니까 루프가 안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도는 경로가 생기면 이 플러딩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이 단말들이 연결되는 것들이랑 이 스위치랑 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말이 연결되는 포트들은 어떻게 되냐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말 연결했을 때 리슨에서 러닝 그리고 포워딩 이렇게 해야 되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 굳이 이렇게 해서 15초, 15초에서 총 30초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단말들은 이거 단말 연결한다고 이쪽에 루프가 발생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단말들이 연결하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포워드를 만들어 버리자는 겁니다. 그럼 리슨 러닝을 30초가 필요 없이, 그래서 단말을 딱 연결하는 즉시 바로 어떻게 되냐면 스패닝 트리에서 바로 포워딩 상태로서 바로 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삼총사 중에서 첫 번째 중에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 포트를 우리가 포트 연결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해서 포스트 패스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트 패스트가 뭐냐면 이 포트에 딱 꽂자마자 바로 녹색 불이 나와서 사용하게 해주는 게 바로 포트 패스트. 포트를 빠르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어떻게 이렇게 30초간의 대기 시간이 없이 즉시 포트를 사용하게 해주자. 이게 포트 패스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삼총사 중에 첫 번째 포스트 패스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업링크 패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업링크 패스트. 자,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PPT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업링크 패스트라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이제 향후 디자인도 배우시겠지만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단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처음에 연결하는 이 앞단에 뭐냐면 우리가 접근한다는 걸 뭐냐면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말들이 접근하는 스위치를 해서 이 액세스 스위치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단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액세스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상단에 보면 요게 얘들이 뭐냐면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라 해가지고 상단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왜 어그리게이션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엑셀 스위치들은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스위치들 트래픽들을 어떻게 하냐면 요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 쪽에서 모였던 밑에 것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그리게이션, 몰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스위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역할이 바로 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란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들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얘는 하나만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결이 모이는데 얘가 장애 나버리면 이렇게 스위치 모든 통신이 다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모이기 때문에 이중을 이렇게 해놓게 됩니다. 그럼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중을 하게 해놓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1번 있고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2번이 있고 이렇게 액세스 스위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고 옆에 액세스 스위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 좀 그릴 수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이렇게 너무 복잡해질까봐 일단 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스위치가 생각하는 요 상태 요렇게 상단으로 얘 입장에서는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위쪽으로 가는 요 링크를 우리가 뭐냐면 업링크라고 합니다. 업링크. 상단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업링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 상태에서 한번 업링크가 있는데 한번 이걸 찍어보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뭘 볼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토포로이 체인지가 장애가 발생한다는데 우리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얘를 루트 스위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스위치를 하겠습니다. 자, 루트 스위치니까 얘 입장에서는 경로가 같다, 100메가 같다고 했을 때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제일 빠르니까 얘가 무슨 포트가 되냐면 스위치에서 그 루트까지 제일 가까운 포트 이걸 뭐냐 RP 루트 포트라고 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RP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요 포트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블락 포트로 많이 만듭니다.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쪽에는 블락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락을 만들게 되는데 NDP 포트죠. non designated 포트가 되는 거죠. 이 포트가 블락 스테이터스에 있는 NDP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요 경로가 딱 죽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요 경로에서 이제 장애가 났다. 장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자, 장애가 나는 순간 우리가 원래 뭘 뿌려야죠? 루트 스위치 방향으로 뭘 뿌린다 했죠? 토프로이 체인지 노티피케이션 BPDU라는 게 뿌린다 했죠. 근데 얘가 루트가 스위치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루트 포트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죽었으니까 TCM BPD 못 보내죠. 그런데 다행히 요 링크가 이 루트 스위치가 있으니까 굳이 안 가도 얘가 바로 알고 있네요. 맞죠? 바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해서
TC 비트 세팅해서 보낸다 했죠. 이걸 스위치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걸 15초 동안 맥어드레스 테이블의 에이징 타임을 15초 동안 해서 15초 동안 없으면 이 맥 테이블을 다 비워버리는 이렇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여기가 딱 RP가 죽었으니까 얘는 요렇게도 BPD 받고 요렇게도 받고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얘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RP 해야겠다 하면서 얘가 롤을 어떻게 하냐면 RP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RP로 롤은 바꿨지만 롤은 기존의 NDP에서 RP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꿨지만 스테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RP는 딱 접어들은 순간 무슨 상태로 간다 했죠? 예, 리슨 상태로 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런을 가고 다시 포워드를 가는데 몇 초가 걸린다? 총 30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 스위치에서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로 가는 이 링크가 장애 났을 때 이게 평소에 안 쓰고 있어서 이걸 쓰려고 넘어가는데 30초나 걸린다는 장애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기존의 문제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맞죠? 자, 이런 문제점이 요거를 이제 업링크 패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포트 패스트 같은 경우 딱 연결했을 때 때문에 바로 쓸 수 있게 해서 이 30초를 세이브했던 거죠. 그러면 이 업링크 패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업링크 여기 죽었을 때 이걸 바로 쓰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링크가 죽었을 때는 요쪽 포트가 바로 업링크로 바로 쓰고 요게 바로 RP 역할을 바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없이. 그래서 얘도 뭐냐면 요 과정이 없이 바로 4D로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업링크 패스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업링크 패스트라는 기능은 원래 30초에 있던 기능들을 어떻게 돼?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30초 정도 걸렸던 걸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바로 포워딩 상태로 얘도. 그래서 이 업링크 패스트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이런 기능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백본 패스트라는 겁니다. 백본 패스트.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스위치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그렸던 그림이죠.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루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스위치라고 해서. 그래서 얘가 스위치 1이고 스위치 2고 스위치 3인데 스위치 이제 숫자 낮은 게 가장 브릿지 아이디가 낮다고 해봅시다. 낮으면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면 요렇게 순서대로 나빠지네요. 숫자 큰 게 더 제일 나쁘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루트 스위치니까 루트 스위치고 얘 입장에서 여기가 제일 가깝고 얘가 제일 가깝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RP고 다 됐죠. 그럼 여기는 RP 다 됐고 그 다음에 나서 요쪽에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 누가를 이제 DP를 뽑아야 될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쪽 스위치가 요렇게 같지만 뭐 어떻게 됩니까? 얘가 브릿지 아이디가 더 낮죠. 스위치 낮은 게 더 낫다고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쪽이 뭐가 된다? 예, 우리가 이제 DP가 되고 요쪽이 NDP가 돼서 블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평상시에는 요렇게 해서 BPDO가 오고 얘는 요렇게 해서 와서 요 스위치는 이제 두 개를 받고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블락 포트를 가지고 있는 이 스위치 입장에서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이 요쪽에 블락 스위치 갈 수 있는 포트가 아닌 먼 쪽, 여기 바로 장애 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먼 쪽에서 이렇게 장애가 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장애가 났습니다. 장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자, 장애가 딱 나는 순간 얘는 원래 요렇게 BPDO 받았죠. 근데 딴 쪽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얘는 BPDO를 딱 원래 늘 받고 있었는데 끊겨보니까 얘는 BPDO를 한 개도 못 받죠. 받는 게 없으니까 어떠냐면 내한테 어떤 BPDO도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루트 스위치가 없구나. 내가 루트 스위치를 해야겠다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루트 스위치가 돼버립니다. 루트 스위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기의 모든 포트가 다 DP로 바뀐다 했죠. 근데 얘가 원래 DP였으니까 DP 그냥 그대로 하면 되네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루트 스위치가 원래대로는 이렇게 해서 전달된 얘를 루트 스위치로 하는 BPDO를 뿌렸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셀프로 내가 루트 스위치야 하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는 우리가 그 스위치는 어떤 기능이 있다면 우리가 타이머 중에 맥스 에이지라는 기능이 있다. 타이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요 기능이 뭐냐면 이 맥스 에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직접 연결된 건 죽으면 바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멀리 어딘가에서 백본 어딘가에서 이 백본 패스트인가 어디 스위치 많은 어떤 백본 공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자기가 루트 스위치라고 그 자기의 BPD를 뿌립니다. 이 BPD는 원래 얘가 여기가 낮은 애가 더
그 브릿지 아이디가 낮으니까 더 좋다 했지 않습니까? 얘보다 더 나쁜 BPDO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는 기존에는 얘를 루트로 하는 정보를 여기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래 얘 금고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위치 1을 루트로 하는 정보, BPDO 정보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가 원래 이제 2초 주기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오고 어떻습니까? 얘가 루트라는 스위치 2가 루트라는 이 BPDO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루트라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 스위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안 들어왔을 때 이걸 20초까지 일단 기다려 본다 했죠. 이게 맥스 에이지 타이머잖아요. 이걸 왜 기다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때 얘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루트 스위치 얘가 진짜 죽어서 안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면 이쪽에 오다가 이쪽 경로상에 누구가 죽어서 안 들어오는 건가? 경로상에 스위치가 죽었지 루트 스위치가 죽었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이게 오다가 전송 지연이 발생 뭐 딜레이가 걸려서 이게 늦게 오는 건지 온갖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입장에서는. 얘가 온갖 생각을 하게 있다 보니까 어떠냐면 얘가 빠르게 안 온다고 루트 스위치가 죽었을까 이렇게 바로 얘가 죽었을까 바로 판단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어떤 경우일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니까 얘가 20초 동안 일단 대기합니다. 대기하게 됩니다. 기존의 STP 같은 경우 이게 안 왔을 때 20초 동안 얘가 계속 대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20초의 대기 시간이 맥세이지 타임이 있었죠. 대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기 딱 하다 보니까 20초 동안 안 들어오면 뭐냐면 이분은 돌아가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알게 되고 나서 얘는 이쪽에서 루트 스위치를 정보를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이 정보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넘겨주면 얘한테 받았던 BPDO를 뿌리죠. 그러면서 얘가 이 BPDO를 받은 순간 더 좋은 놈이 있구나 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이걸 안 보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BPDO를 보내니까 DP가 되고 얘는 RP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DP가 이 블락 상태가 listen, learning, forward되니까 30초 걸리니까 기존에 이렇게 해서 50초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토플로지 할 때 나왔던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50초나 걸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꼭 20초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초를 왜 기다렸죠? 맥스 에이지 타임처럼. 이게 왜 기다렸냐면 맥스 에이지 타임 기다렸던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링크가 장애가 났을 때 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요쪽으로 이 루트 스위치가 진짜 죽은 건지 아니면 경로가 죽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전송 지연인지 얘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롤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20초 동안. 그러면 얘가 기존에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20초 동안 일단 무작정 기다려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얘가 조금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친구가 안 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안 오네 이렇게 마작정 기다리는 게 맥스 에이지라면 20초 동안 그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야 오고 있어 아니면 주위 친구들한테 야 쟤 어디 있는지 아니? 너 봤어? 걔 있는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는 뭐냐면 이 자기의 이렇게 블락 포트나 자기의 이런 루트 포트 방향으로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단 이게 그때 한 군데는 안 보냅니다. 이렇게 얘가 자기가 루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좋은 BPDO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차피 보내도 응답이 없을 거니까 그쪽 빼고 나머지 포트로 RP나 NDP 포트로 이렇게 RAQ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루트를 얘로 알고 있거든. 근데 얘가 진짜 살아있니? 너희들로 얘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얘가 루트니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으면 yes라는 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얘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뭘 확신하냐면 아하 결국 루트 스위치는 살아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오다가 전송 지연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링크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루트 스위치가 죽었나 이렇게 해서 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루트 스위치 자기가 원래 여기서 보관하고 있었던 놈 그 정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떠냐면 얘는 살아있었지만 이쪽에 뭔가 문제 때문에 못 오고 있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 있던 20초 동안 있던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된다? 원래 20초 동안 기다렸다면 그러지 않고 얘가 바로 그것을 이제 그 BPDO 정보를 버려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바로 얘가 뭐냐면 이쪽으로
BPDO 이쪽으로 받고 있던 BPD 정보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들으면 얘가 대기 시간이 맥스 에이지 20초를 기다리고, 그리고 뭘 하냐면 얘가 상태 변화한다고 30초에서 50초가 걸렸다면 이 백본 패스트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RAQ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이 맥스 에이지 타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0초가 30초만 기다려야 된다는 걸로 바뀌는 게 바로 이 백본 패스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백본 패스트는 다른 거하고 달리 우리가 앞에서 두 개 배웠던 이 포트 패스트와 이것들은 즉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즉시. 얘들은 즉시 됐고, 얘도 장애시, 이게 장애되면 바로 즉시 넘어가는 반면에 얘는 여전히 30초가 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50초에서 20초를 줄였다는 것도 크죠. 예, 그것도 크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스위치의 단말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게 L1, L2가 업인데도 이게 이렇게 주황색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생긴다 했죠? 이게 스패닝 뜨기 때문에 생긴다 했죠. 이게 딱 연결되는 순간 뭐냐면 바로 리슨 단계에 들어갑니다. 리슨 단계. 리슨, 런, 포워드 되니까 30초가 지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포트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루프랑은 그거는 관계없는 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트들은 어떻게 한다? 즉시 포워딩 상태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리슨 런이 있는 상태를 굳이 가지 말자. 바로 빨리 포트를 업을 하자. 이게 포트 패스트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만 해야 된다? 바로 단말이 연결된 해야 되지. 이런데 스위치 연결된 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단말이 연결된 요 포트에다가 뭘 구성한다? 요걸 포트 패스트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스위치는 당연히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말에 연결된 구간에다가 바로 루프 EMF였기 때문에 즉시해야 됩니다. 스위치에 이게 즉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블락도 해야 되고 리슨 이렇게 해서 루프가 발생 안 하겠는데 바로 해버리면 루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말 연결된 곳에서는 요것들을 써서 빨리 시켜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포트 패스트를 내가 설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근데 어떤 날 여기다가 어떤 놈이 이렇게 서버 위치에다가 스위치를 들고 와서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BPDO가 들어와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버리면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루프 돌 수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포트 패스트 기능을 다시 꺼버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포트 패스트가 일단은 동작하고 나서 혹시라도 누가 잘못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즉시 비활성되면서 루프를 일단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패스트의 실제 정말 중요한 기능은 이 간접적인 기능인데 이건 이제 TCM BPD를 비생성한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렸죠. 자, 이게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걸 더 알아야 돼요. 대부분 다는 이제 저거 용도로 쓰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이 TCM BPDO가 뭡니까? TCM BPDO가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폴로지 체인지를 STP에서는 언제 토폴로지가 체인지 됐다 했다고 했죠? 업이나 다운이 발생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내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단말을 연결해서 업이 되거나 단말을 리부팅해서 꺼버리면 이게 계속 얘 입장에서 토폴로지 체인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토폴로지 체인지를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얘가 이렇게 루트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루트 스위치 방향으로 뭘 보낸다 했죠? 이게 TCM BPDO를 보낸다 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쪽에 여기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변화가 있었어 해서 이 정보를 다시 어떻게 보낸다 했죠? 다시 얘한테 받았으니까 에크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낸다 했죠? 이쪽으로 해서 다음 없는 TC 비트 토폴로지 체인지가 됐다 그 정보를 해서 BPDO에 실어서 보낸다 했죠. 이렇게 또 BPDO 정보 안에 플래그 정보에다가 토폴로지 체인지가 변화됐어 해서 요 비트를 1로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요 비트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했죠? 얘들이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에이징 타임을 15초로 해버린다는 거죠. 확 줄여버린다. 5분에서. 그래서 포워드 타이머에서 15초로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5분에서 15초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안에 있던 애들이 리스트에 있던 애들이 그때 15초 동안 통신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스위치는 어떻게 된다 했죠?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위치는 이렇게 모르는 정보가 들어오면 다 뿌려버리죠. 플러딩. 그러면 스위치들은 다 뿌려버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그래서 요게 사실 우리가 요것들이 장비가 단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얘들은 뭐라 했죠? 얘들이 연결되고 많은 거는 스위치 전체 루프랑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이런 식으로 스위치에서 명시적으로 포트 패스 해버리면 뭐냐면 얘는 토폴로지에 체인지 업 다운 하는 데서 얘는 제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켜지고 꺼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TCN 토폴로지 체인지 BPDO가 루트 방향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이건 토폴로지 체인지를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TCBT 세팅돼서 이걸 받으면 에이징 타임을 15초로 5분을 15초로 줄여야 되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플러딩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가 그거 좀 늦게 하면 되지 이게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더럽혀지고 안 더럽혀지고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 페이스트는 이제 세팅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별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줍니다. 너 이거 스위치나 허브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너 루프 발생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트렁크 포트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당연히 단말 연결된 액세스 포트에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인터페이스 이제 포트 하나씩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뭐냐면 한 방에 하자. 한 방에. 뭐냐면 스위치에 있던 모든 액세스 포트에다 요 명령을 딱 때립니다. 얘는 여기서 글로벌에서 때리죠. 얘는 인터페이스에서 때리고요. 자, 글로벌에서 이렇게 딱 때려버리면 뭐냐면 오퍼레이셔널 액세스 포트, 그러니까 실제 액세스 포트로 동작하는 모든 포트에다가 이걸 딱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요 포트 베스트가 모든 액세스 포트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이 this command enable port best by default all 인터페이스 있죠. 이 all 의미가 all access port라는 겁니다. 여기다 다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할 때 저는 사실 항상 이 인터페이스 단위는 불편하지만 만약에 스위치 인터페이스가 24개가 있는데 만약에 15개가 단말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이 명령을 넣습니다. 물론 요걸 해도 되지만 한방 해도 되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가끔 보면 우리가 스위치 간의 링크를 가끔 액세스로 할 때도 있거든요. 트렁크가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단말만 액세스에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컬 VLAN 개념을 배우시면 아시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귀찮더라도 요걸 더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나중에 풀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CCNA 시험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얘를 비활성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노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근데 얘는 노를 쓰면 되는데 특별하게 이게 disable이라는 명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되는데 이런 명령도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 패스를 먹이고 나면 show spanning tree interface 이렇게 디테일에 가보시면 이 포트는 지금 포트 패스트 모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트 패스트 모드인 거를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포트 패스트를 우리가 그 액세스 포트에만 걸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는 이렇게 VLAN이 여러 개, 10, 20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VLAN을 우리가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뭘로 한다? 트렁크로 한다 했죠. 트렁크로. 일반적으로. 트렁크로. 그리고 이 단말들은 단일 VLAN에 속해져 있으니까 요 포트를 우리가 주로 뭘 한다? 액세스로 한다. 요게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이제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트렁크에서는 우리가 기존 액세스에서만 이 포트 패스고 트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요렇게가 쓰는 게 정상적인데 가끔 보면 이 트렁크에다가 우리가 포트 패스를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스위치가 링크인데 그거 걸면 바로 포트 패스를 걸면 바로 포워딩 돼 버리면 루프가 걸리는데 근데 스위치 간에 건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상화 환경이라는 겁니다. VM 가상 저도 이게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 이걸 썼을 때 이 명령을 액세스에만 쓰는데 트렁크에 쓸 수 있다 생각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PC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에다가 우리가 뭐 VM이라든지 뭐 오라클의 버추얼 박스 같은 거 쓰면 이 안에다가 컴퓨터 하나에다가 다양한 OS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OS, 윈도우 뭐 이렇게 해서 각각마다 다르게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를 하는데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있으면 중에 요즘 좀 고급 하이퍼바이저는 그 PC 내부에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그래서 얘가 이제 물리적인 스위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있고 얘가 뭐냐면 이 기능 OS별로 이제 프로그램 깔려 있으면 얘한테
논리적으로 VLAN 10을 줄 수 있고 20, 30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PC들은 이렇게 나갈 때 요 스위치에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 VLAN 10번 이렇게 할당하는데 얘는 벌써 이렇게 스위치 연결되는데 여기 F0-1번, F0-2번이면 얘는 이제 단말이니까 X 10번 이렇게 주면 되는 일반적인데 얘는 벌써 여기 스위치에서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PC지만 이렇게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30, 20, 10을 얘는 30이 달고 20이 이렇게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는 VLAN 태그를 달고 오기 때문에 요 포트를 트렁크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얘가 연결된 곳은 뭐죠? 그냥 단말 PC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렁크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트렁크일 때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예전에 보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는 거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서 예전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단말이 얘가 VLAN 10, VLAN 20, 30이면 최초에 우리가 서로 간에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VLAN까지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라우터로 올라가야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각각마다 하나씩 깔아줬죠. 그래서 얘는 VLAN 10, 얘는 VLAN 20, 얘는 VLAN 30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통신할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VLAN끼리는 라우터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포트가 낭비되니까 우리가 뭘 했죠? 이렇게 한 가닥을 했죠. 한 가닥을 하고 여기다가 뭘 했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줬죠. F0.10, F0-0.20, F0-0.30 이렇게 점 뒤에 찍어서 VLAN도 같이 매칭시켜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닥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이쪽으로는 VLAN 10번이 달고 들어오는 이쪽이 처리하고 20번 다는 거 얘가 처리하고 30번 이렇게 당고 처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처리되고 나서 나갈 때는 20번으로 이렇게 나가면 20번 태그를 달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포트, 이 라우터 요 포트는 뭐냐면 스위치가 여기서 트렁크로 연결되는데 요 포트는 PC처럼 태그를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포트도 뭐냐면 포트 패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루프가 발생하지 않는 트렁크 포트에도 저 일반 스위치 같은 데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PC를 버추얼 마시 같은 PC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라우터를 연결하는 이런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스패닝 폴트 패스 뒤에 트렁크란 걸 하나 더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단말을 연결할 때는 뭘로 연결했죠? 이 단말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액세스로 연결했지만 이런 식의 가상화 환경에 있다면 그 안에 내부에 로컬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트렁크를 할 수 있거나 라우터도 이렇게 트렁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다는 것들을 사실 이게 CCNA 레벨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실제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다 가상 환경이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트 패스트가 이제 최근 설정에서는 뒤에 이제 이렇게 엣지라 명령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RSTP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이렇게 안 넣더라도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RSTP 엣지 포트를 배우시면 이 엣지랑 그 개념이 동일한 개념인데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넣더라도 이렇게 넣더라도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요 명령어 안 들어가면 이렇게 그 입력을 해줘야 될 때도 있다 하시면 됩니다. OS보다 두 가지 다 명령을 지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현은 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업링크 패스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스위치에서 어떻게 된다? 이 업링크로 가는 경우가 할 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한다? 이쪽 업링크가 장애 났을 때 바로 넘기자. 이게 30초 걸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던 이 스위치를 제가 무슨 스위치라 했다? 액세스 이거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가 페일 났을 때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오버된다. 즉시 타임 0 즉시 포워딩 상태로 간다는 거죠. 요게 넘어갔을 때 리슨, 러닝, 포워딩이 아니라 즉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요쪽이 가는 제일 좋은 포트니까 이게 루트 포트였는데 죽는 순간 이쪽을 바로 루트 포트를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돼버린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런 기능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조금 신기한데요. 요게 나중에 이제 시스코의 플렉스링크라는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도 응용되는 기술인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토폴리 체인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원래대로면 요렇게 돼 있었으면, 단말이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게 블락이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트래픽이 어떻게 통신됐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단말하고 통신이 있었다면 얘가 A고 얘가 C라고 한번 볼게요. 이 사이 통신은 이렇게 발생했을 겁니다. 그럼 스위치 얘는 어디냐 하면 A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알겠고, C는 이렇게, 그러니까 C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아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 C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A는 이쪽 방향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A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A는 이쪽, C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C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딱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링크가 이제 연결 딱 됐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여기서 C에서 A로 통신하고 싶다 하면 얘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옛날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얘가 여기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랙홀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나는 바뀌었는데 맥 테이블들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트래픽들이 어떻게 된다? 이 블랙홀이 발생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넘겨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다르게 하는 거죠. 자기 요 스위치 여기서는 기존에 여기 요 포트에 A가 이렇게 얘한테 기록이 돼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A도 있고 뭐 C도 이렇게 돼 있었으면 자기 요 스위치에 있던 요 A 주소 있지 않습니까? 요 자기 있는 요 A 주소를 출발지 맥 주소로 해서 의미 없는 멀티캐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원래 A가 A 있는 데서 이렇게 A를 주소로 해서 어떻게 보냐면 A가 출발지 맥이고 뒤에 목적지가 뭐 01, 00, 0CCD, CDCD라는 걸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얘네 끊겼으니까 안 갈 거고 이쪽으로 가죠. 가는 순간 스위치는 뭘 합니까? 스위치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러닝을 하죠. 러닝 하니까 A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A가 이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기존에 A가 여기 삭제되고 이쪽으로 딱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C에서 A 통신할 때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들을 어떻게 되냐면 다 어떻게 된다? 이것들을 다 이쪽으로 넘겨주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애들이 저절로 다시 재학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캐스트 뿌려서 다 전송하면서 이 각각 가지고 있는 맥 주소, 단말들의 맥 주소를 다 뿌리면서 이걸 길을 다시 뚫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스위치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다른 기술들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옛날에 단말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뭘 했습니까? GARP라는 걸 뿌렸죠. 근데 여기서 스위치 자체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업링크 패스는 설정은 이제 글로벌만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했으면 내가 VM별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더미 멀티캐스트를 우리 전송할 때 기본적으로는 초당 150개씩 샀는데 영어로 하면 안 설정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업링크 패스 설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앞에 개념만. 그래서 이 업링크 패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액세스 스위치에서만 설정해야 되고 액세스 스위치에서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절대 루트 스위치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루트 스위치는 블락 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액세스 스위치에서 이렇게 있다 경로가 여기에 죽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절대로 얘가 루트 스위치가 되면 안 됩니다. 루트 스위치가 돼버리면 나머지 애들 이렇게 경로에서 다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포트들이 다 뭐가 됩니까? 루트 스위치는 다 DP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장애 났을 때 절차가 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본 패스트 기능을 활성화하면 기본적으로 얘를 루트 스위치를 안 만들기 위해서 포트 프라이어티가 굉장히 나쁜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스트도 굉장히 3000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 이쪽 경로로 너희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얘가 이 엣지 단에 있게 만들, 액세스 단에 있게 만들게 하나 만들어 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링크 패스트란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링크 패스트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업링크 패스트를 활성화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루트 프라이어리티 우리 브릿지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나빠지고 코스트도 굉장히 코스트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이렇게 나갈 수만 있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들이 죽으면 좀 넘길 수 있게 계속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죽으면 어떻게 얘는 업링크 패스 얘가 딱 죽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넘긴다 했죠. 그럼 얘가 바로 RP가 됩니다. 근데 RP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다 했죠?
얘들한테 오는 경로를 다시 알려줘야 돼요. 맥어드레스 테이블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연결된 요 단말, 예를 들면 요 단말 라우터에 연결돼 있죠. 요 단말을 출발지 주소고 목적 주소의 더미 멀티캐스트 주소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면 요 주소를 러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게 업링크 패스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해서 이 업링크 패스트 이게 왜냐하면 장애 복구 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렇게 있다가 넘어갔는데 이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뭐 업링크 패스트 기술 자체가 많이 쓰이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본 패스트란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 링크 장애 때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간접 링크 우리가 빼고 간접 링크 이렇게 장애 있을 때 이 맥스 에이지만큼 기다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합리함. 그래서 맥스 에이지에다가 20초에다가 상태 변화하는데 30초에서 50초가 걸렸죠. 예, 그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간접 링크 장애 때 문제였죠. 이건 앞에 아마 지난 시간에 토폴로지 체인지 할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있었고, 그래서 이 STP의 맥스 에이지가 왜 있다 했죠. 맥스 에이지란 거는 자, 여기서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요 링크가 많이 죽었다는 거다. 폴링 링크. 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얘는 이렇게 해서 BPD 받고 이렇게 해서 받고 있었는데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링크가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는 멀면 이렇게만 BPD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받는 유일한 BPD가 끊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루트 스위치가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가 루트 스위치야 생각하고 뭘 보낸다 했죠? BPD 루트 B에서 내가 루트야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원래 이렇게 해서 얘가 보냈던 BPD 정보가 기록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루트란 BPD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원래 얘가 보냈던 그게 들어오도록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20초 동안, 맥세이지 동안. 왜 기다린다 했죠? 왜냐하면 얘가 이게 일시적으로 안 들어오는 건지 계속 안 들어오는 건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쪽에 경로가 끊어서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다가 전송 지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얘의 CPU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얘가 죽었는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얘가 받았던 정보를 얘가 계속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속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링크 주고 안 오죠. 그럼 계속 이렇게 오는 동안 20, 19, 18, 17, 16, 15 이렇게 가다가 0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걸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이렇게 받았던 그 BP도 이렇게 넘기게 된다 했습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죠? 넘기면 얘가 이렇게 전에 받으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루트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게 들어오죠. 그럼 어떠냐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그 BPD를 받아야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RP가 되고 이게 DP가 되면서 롤이 정해지고 롤이 정해졌지만 DP, RP 롤은 되면 뭐가 된다 했죠? 바로 포워딩 되는 게 아니라 리슨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리슨, 러닝, 포워딩 되기 때문에 30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50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토폴로지 컨버전스 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냐면 이 STP 맥스 에이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BPDO가 기존의 거가 계속 안 들어왔을 때 뭐냐면 계속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20초 동안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이게 들어올 거라 기대하면서 바로 이것을 죽었다고 바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트 스위치가 진짜 죽었는지 아니면 지연이 경로당인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안 들어온다고 BPDO 하나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얘는 루트 스위치 죽었어 해서 이거 포워드 시켜버리면 잘못해서 이게 루프가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원인인지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방법을 바꾼다 했죠. 마냥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친구가 안 오면 어때냐면 기다리지 말고 그 친구 살아있는지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처럼 내가 뭐냐면 주위한테 이렇게 능동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능동적으로 확인해서 루트 스위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불확실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물어보고서 답변을 받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맥세이지만큼. 그래서 대기를 하지 않는 그 방식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단점은 뭐냐면 이 수렴 시간이 20초만큼밖에 안 줄어들어서 완전 즉시되지는 않는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본 패스트는 이런 식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얘가 아까처럼 이렇게 인피리어 BPDU 아까 했지만 안 좋은 BPDU를 얘가 이렇게 장애 끊기면 지가 루트처럼 이렇게 보내면 이걸 받으면 기존에는 언제가 들어오겠지가 계속 죽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얘가 이럴 때 이 BPD를 받은 포트를 빼고 나머지 포트로 다 RLQ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루트 링크 쿼리, 루트한테 가는 링크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루트 스위치가 살아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루트 스위치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루트니까 바로 루트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아, 루트 스위치 살아있구나. 알아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나면 아, 바로 이걸 여기 있던 거를 이제 버리게 됩니다. 예, 이제 토폴로지 변화가 생겼구나. 이거는 이쪽에서 프로세싱이 잘못돼서 아니면 전송 지연이 아니라 이쪽에 링크장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트 스위치는 살아있지만 이게 죽어 있으니까 뭔가 변화해야겠다 해서 이쪽으로 BPD를 넘기면서 토폴로지 체인지를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RAQ라는 메시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 컨피그레이션 BPD를 살짝 바꾸고 실제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 컨피그레이션 BPD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서 보내면 루트 스위치가 있으면 루트 스위치에서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이걸 릴레이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이쪽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으로 이걸 컴퓨테이션 BPD 변형해서 반대쪽으로 물어볼 수 있게 능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많은 게 바로 RLQ 루트까지 가는 링크 쿼리를 잘 살아있나 그걸 알아보는 게 이 RLQ란 겁니다. 그래서 RLQ를 이렇게 보내고 받으면 받아서 이게 살아있는지를 능동적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만약에 답변이 살아있다 답변이 오면 되는데 모든 포트에서 응답이 안 오버리면 어떠면 아 루트 스위치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죽었으니까 빨리 걔 버려버리고 다시 선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응답이 오게 되면 응답이 왔으니까 루트 스위치는 살아있고 일단은 우리가 다시 포트 역할만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맥세이지만 대기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노라는 응답이 오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yes 응답, no 응답 뭐든 간에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능동적으로 빨리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작정 기다렸는 반면에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맥세이지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이쪽에 링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죽으면 죽는 순간 얘가 어떻게 뿌린다 했죠? 죽은 순간 얘가 자기가 BPD로 뿌린다 했죠. 내가 루트야. 얘가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했죠? 바로 물어본다 했죠. 요 BPD를 받은 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트로 루트까지 살아있어요. 너는 루트까지 갈 수 있니? 루트 스위치 살아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RAQ를 보내면 얘가 RAQ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옵니다. 루트 살아있어. 내가 루트고 살아있어. 루트까지 가는 경로 다 난 확보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요거를 어떻게 된다? 요거를 이제 BPD를 넘겨준다는 거죠. 넘겨주면서 이제 얘가 롤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것들이 맥세이지 타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RAQ 응답 받고 나면 바로 어떻게 맥세이지를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요것들이 가장 큰 차이란 겁니다. 요것들이 바로 이 이 백본 패스트의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 패스트는 이게 구조는 컨피그레이션 BPD와 같고 실제 이게 같은 모양이죠. 이 메시지 타입 필드만 다르다. 별로 안 중요하다.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이 RLQ라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컨피그레이션 BPD에서 타입 받고 이런 메시지는 딴 제조사의 애들은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모두 다 시스코 스위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스패니트니 백홈 패스트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살짝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컨버전스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다. 포트 패스트라는 게 있고, 업링크 패스트라는 게 있고, 백홈 패스트라는 게 있다. 얘들은 어떻게 가장 큰 장점이면 즉시 포워딩. 얘는 30초가 있었다. 예전에 한계가 있었다. 맞죠? 그리고 얘를 원래는 다 시스코만 가능했다. 근데 이것들이 현재 최근 새로운 기술 레피드 STP, RSTP에서는 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내장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트 패스트란 건 뭐냐면 스위치에다가 원래 포트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된다? 30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포트를 바로 사용해 줄 게 있을게요. 그래서 포트 패스트. 업링크 패스트는 뭐다? 이 상단에 어그리게이션 스위치가 이렇게 주예비로 있고 액세스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단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주예비로 두 가닥을 이렇게 깔아놓게 되는데 요 업링크가 장애가 났을 때 바로 이걸 쓸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업링크 패스트다. 근데 얘가 특이한 게 이렇게 되더라도
포트는 넘어갔지만 요 나머지 애들이 맥 주소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미 멀티캐스트를 보냈던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백본 패스트란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블락포트가 있다. 그럼 블락포트 있는 스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 간접적인 곳에서 장이 발생했을 때, 간접 링크 장애일 때 50초가 걸렸는데, 이때 어떻게 보낸다? 얘가 장애 나서 이쪽 장애 나니까 얘가 루트인 줄 알고 이렇게 안 좋은 인피디어 BPD, 안 좋은 BPD를 받는 순간 얘가 어떻게 하냐? 뭔가 일어났네 해서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RAQ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능동적으로 확인한다. 확인해서 응답 받고 나서 요 로우를 바로 바꾼다 했죠. 네, 바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BPD에서 넘겨주면서, 그래서 얘가 다시 뭐 DP든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절체가 된다 했죠. 그래서 포워딩이 되면 30초 걸리니까 기존에 이렇게 해서 맥세이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RAQ 응답을 받는 순간 바로 맥세이지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가 사실 이렇게 기능이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깊게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요 STP 요 기술들은 이제 이 포트 패스는 계속 많이 쓰이는 나머지 두 기술들은 사실 좀 많이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요 두 개는 실습이 안 됩니다. 이 포트 패스트만 실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 패스트만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패스트만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링크나 백본 패스트는 사실 거의 사라진 기술이고 개념이 이제 RSTP에 녹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포스트 패스트는 이제 자주 사용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을 어떻게 할지 여기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이제 단말을 스위치에다가 이 단말을 이렇게 연결해 볼 겁니다.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업이 될 겁니다. 케이블 연결하면, 그러고 나면 얘가 바로 이렇게 그 그린이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황색이 뜨게 됩니다. 주황색이 뜨게 되면서 얘가 바로 리슨 포트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자, 단말 연결하면 바로 안 된다 했죠. 이렇게 이 리슨 그 다음에 run forward 된다고 그때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L1, L2에서 업이 됐지만, 왜냐하면 이 입장에서는 얘는 이 단말이 그 상태가 전환하는데 이렇게 STP에 전환되는데 약 30초가 걸리기 때문에 전송 지연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했죠? 예, 포트 패스트라는 명령을 쓴다 했죠. 그래서 포트 패스트는 어떻게 쓴다 했냐면 인터페이스에 세팅할 수 있고 글로벌에 세팅할 수 있다 했죠. 예, 글로벌에서 세팅할 수 있고 있는데 먼저 인터페이스에 세팅하면 스페니트리 포트 패스트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죠. 예, 이렇게만 하면 포트 패스트가 들어가고, 혹시 트렁크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디세이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글로벌에서는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하고 디폴트라는 명령을 사용해 줍니다. 이거는 all 어디에 적용한다 했죠? 예, all 모든 포트가 아니라 액세스 포트, 오퍼레이셔널하게 액세스 포트로 동작하고 있는 포트들이 다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근데 요거 두 개가 항상 나중에 이런 기술 나오면 둘 다 세팅할 수 있는 건 항상 어디가 우선이냐면 항상 인터페이스 쪽이 우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글로벌에다가 이렇게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디폴트라는 명령을 넣었어요. 그럼 글로벌에 제가 인터페이스 우선이란 게 뭐냐면 글로벌 세팅보다 제가 글로벌에다가 포트 패스트를 이제 활성화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인터페이스에서 비활성화 시켜버리면 인터페이스가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패니트리 폴트 패스트 디폴트로 해서 글로벌을 활성화 시켰는데 제가 인터페이스에다가 스패니트리 폴트 패스트 디세이블 해버리면 인터페이스가 더 우선돼서 결국 포트 패스트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모든 액세스 포트에 들어갔더라도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포트 패스트 스패니트리 폴트 패스트 디세이블 하면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글로벌보다는 이제 주로 인터페이스에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도 유지 보수 면에서도 편하고 그게 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어쩌면 show spanning tree 인터페이스에서 이 디테일을 넣어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 여기 우리가 글로벌은 이렇게 디폴트 명령을 넣지 않습니까? spanning tree default base 디폴트를, 그러니까 얘는 디폴트라고 뜹니다. 이거는 아마 뭘로 글로벌로 인해서 이네이블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뜨는 거는 인터페이스 포트에서 설정했다. 인터페이스 설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정했던 게 뭘로 먹었는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트 패스트 그리고 설정을 또 글로벌한 걸 설정을 알고 확인하고 싶을 때는 show spanning tree summary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summary. 요 기술을 쓰면 여기 포트 패스트 디폴트라고 이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먹었던 설정들은 요 show spanning tree summary에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뭐 업링크 패스트나 백본 패스트도 원래 되면 여기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걸. 그리고 저희가 이게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옛날에 패스 코스트라고 배웠습니까? 패스 코스트라고 우리 SDP 패스 코스트 보면 숏, 롱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숏은 20G 이상 표현이 안 됐죠. 얘는 20테라 bps까지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20G 내 그것들은 대부분 다 이 숏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숏들이 많이 사용된다 했죠. 그래서 패킷트레이스는 대부분 다 포트들이 다 원지 뭐 100메가 이런 낮은 포트니까 다 이걸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숏으로 거의 패킷트레이스는 표현하고 있다 했는데 요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패스 코스트가 지금 구성된 게 숏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숏 스패닝 트리 서머리란 것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것들도 나중 되면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포트 패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는 그냥 넣은 걸 로우에서 날려버리면 되고 글로벌에 했을 때 글로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했죠? 뭐 all access port, operational access port에 다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원치 않게 다 들어갔으면 이 중에 빼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표현 가서 요걸 해줘서 없애면 예외를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 계속 하나씩 넣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액세스 포트를 다 넣어놓고 이제 글로벌에서 다 넣어놓고 불필요한 걸 빼버리는 스윙이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랩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하나에 제가 포트 이제 연결할 거 1, 2, 3번 포트에 이렇게 연결할 건데 연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이 상태에서 스트레이트를 해서 이렇게요. 자, 연결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뜨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적으로는 업입니다. 물리적으로는 show interface F0-1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는 up 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패닝 트리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리슨 상태. 지금 이제 계속 좀 지나면 이제 런으로 올라가겠죠. 15초 지나면 이게 런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얘가 물리적으로는 업이 맞는데 스패닝 트리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스위치 간의 연결이 루프를 발생시키지 단말과 연결은 필요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데 F0-1 이렇게 해서 스패닝 트리 폴트 패스트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케이블도 한번 스패닝 트리 레인지 해서 F0-23 한 번에 해서 스패닝 트리 폴트 패스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이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다 들어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연결 쑥 2번 훅. 자, 바로 그린이 뜨죠. 예, 폴트 패스트에서 3. 자, 이렇게 바로 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스위치들이 이렇게 그 포트 패스를 적용하니까 바로 된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글로벌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인터페이스 F0-1 셧다운 한번 하고요. 인터페이스 F0-2 셧다운. 인터페이스 F0-3 셧다운 다 죽였습니다. 자,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레인지 F0-3까지 들어가 있던 스패닝 트리 명령을 일단 다 빼볼게요. 일단 다 뺐습니다. 자, 이제 다 뺐습니다. show run 보시면 이제 아무런 명령이고 셧다운만 들어가 있죠. 포트가 다 빠졌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글로벌로 한번 하겠습니다. 스패닝 디폴트 패스트 디폴트 글로벌로 했습니다. 그럼 얘들이 다 지금 다 액세스 포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왜 시스코는 오퍼레이션 액세스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샷 했습니다. 제가 3을 빠뜨려 버렸네요. 자, 바로 이렇게 업이 되죠. 왜 업이 된다 했죠? 스패닝 때문에 포트 패스 때문에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얘는 디폴트에서 업이 돼 이렇게 포트 패스가 업이 됐죠. 자, 우리가 그 글로벌로 하면 어떻게 보이는데 바이 디폴트라고 보이고 포트로 하면 요까지밖에 안 본다 했죠. 왜냐하면 얘가 바이 디폴트란 게 스패닝 트리 폴트 패스트 디폴트라는 거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3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패닝 트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나 이렇게 글로벌에 했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No spanning tree default best default. 자, 이렇게 일단 얘들은 뭐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관계가 없죠. spanning tree interface. 자, 이제는 빠졌죠. 명령어가 이게 삭제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업이 올라왔으니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자, 일단 그래서 하나만 더 연결 한번 해볼게요. 4번을 요걸 하고 얘는 연결할 때 4번 포트 연결할 거니까 스패닝 트리 포트 베스트는 미리 한 포트에 한 걸어볼게요. 포트 베스트. 자, 포트에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업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도 아니죠. 스위치죠. 자, 이 상태에서 show spanning tree interface F 영상 디테일 하면 얘는 바이 디폴트가 없이 이렇게 바로 뜨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올라온 것들은 바이 디폴트가 뜨고 포트에 뜬 거는 이렇게 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포트 패스트 자체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활성화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지워보고 요거 하나만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터페이스 F0-4 no spanning tree 포트 패스트. 자, 이렇게 포트 패스트 했으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포트 패스트도 다 글로벌도 삭제했으니까 여기 보면 글로벌에도 다 없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우리 글로벌에 한번 다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글로벌에 걸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포트들이 포트 패스트가 다 걸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걸려 있죠. 나머지도 계속 보세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자, 넘겨 들어있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4번 포트만 죽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터페이스 F0 4번 같다 어떻게 하면 되죠?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디세이블 하면 된다 했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없죠. 앞에 애가 여기는 있었는데 없죠. 그래서 입력할 때 방법이 개별 포스트별로 스패닝 포트 패스트 해줘도 되고 전체 이 액세스 전체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no 그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디세이블을 이렇게 해줘서 그 포트만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잘 사용하지 않고 좀 귀찮더라도 일일이 해주는 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트 패스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능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뭐라 했죠? 포트 패스트에서는 세팅하고 별개로 이걸 통해서 하면 이제 토폴로지 체인지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TCM BPD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자 플러딩이 발생하지 않아서 네트워크가 깔끔해진다. 그래서 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